안녕하세요, 머니아입니다. 오늘은 저축은행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. 이런 질문도 있어요. 머니아이님, 왜 CMA 통장은 4%고 저축은행 파킹 통장은 4.2%인데 파킹 통장 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요? 이런 질문이요. 저축은행 파킹 통장은 저도 옛날에 처음 돈 모으기 시작할 때, 사회초년생 때 이럴 때는 뭐 좋아했어요. 근데 이제는 선호하지 않아요. 싫어요. 영상 보시고 이 질문 더 하지 마세요. 이 용도로 영상 찍습니다.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거예요. 우리가 저축은행에 돈을 맡기면 감당해야 되는 스트레스,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저축은행에 맡기면은 포기해야 되는 가능성,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. 근데 여기서 그냥 이제 저축은행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진짜 뭐 저축은행 하지 말아야겠다, 뭐 다른 거 해야겠다, 다른 시도 해야지,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실 거예요. 왜? 이유가 없으니까.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? 그냥 우리 부모님이 너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잔소리 하잖아요. 그러면은 우리 행동은 안 바뀌잖아요. 잔소리니까. 근데 아버지가 너가 이렇게 했던 거 나도 옛날에 해봤었는데 이런 안 좋은 점들이 있더라, 이런 걸 내가 포기했던 것 같아,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도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좀 말을 들어야겠다,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. 왜인지 이유를 듣고 나면은 조금 더 실행력이 높아지니까. 그래서 전제 조건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얘기하고 가능성 얘기하고, 영상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제가 영상에서 가끔 얘기하지만 안전지향적이에요. 안전지향적인 재테크를 선호해요. 근데 이제 안전지향이라는 게 손실을 안 본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.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모든 일들은 손실을 내포하고 있어요. 손실이라는 거를 볼 수밖에 없어요.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. 자, 그럼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. 여러분이 편의점을 간다고 해볼게요. 편의점에 간다고 했을 때 그 편의점 가는 길이 위험하다고 느끼세요? 대부분 아닐 거예요. 왜 그러냐면 편의점 가는 길을 내가 가보기도 했고 창문 밖으로 보이기도 하고 딱 생각했을 때 그 길에는 뭐가 있고 뭐 특별히 위험한 게 없지, 안전하다,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. 근데 실제로 편의점 길 가다가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뉴스에 나오는 그런 끔찍한 사건을 겪는 경우의 수도 있긴 있잖아요, 확률적으로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껴요. 왜 그러냐면 내가 그 길도 알고 있고 가본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. 하나만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. 우리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본다고 할게요. 그럼 그 시험 준비 기간 동안에 손해를 안 보고 있는 걸까요? 그 공무원이라는 게 되게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걸 우리가 모두 알고 있잖아요. 그런데 그 시험 준비를 하는 동안에 손해를 안 보는 걸까요? 아니에요. 시간도 손해를 보고 있고 에너지도 손해를 보고 있고 그냥 어떤 공무원 시험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들도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좀 안전하다고 느낄 거예요.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. 왜 그러냐면 그건 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,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안다는 거는 지식만 있는 것도 아니고 경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랑 경험이 같이 있어야지 우리는 안다고 표현을 합니다. 알면은 안전하다고 느껴요.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지만. 이해되셨나요? 그래서 제 이런 개똥 철학은 여기까지예요. 안전지향적이라는 건 내가 안다는 거고 안다는 건 지식이랑 경험이 있는 거다, 이겁니다. 그럼 요거 전제조건 이해하셨죠? 그러면 그 다음에 파킹 통장 얘기로 돌아와 볼게요. 그래서 왜 파킹 통장이 싫냐면 요즘 저축은행들은 받을 스트레스가 너무 커졌어요. 내가 저축은행에 돈을 맡기면은 저축은행에서 어떤 리스크들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거든요.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낼 때 이 예수금들을 받아서 예금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수익을 내서 다시 차익을 내야 되니까 이 들어온 돈을 가지고 부동산 PF라는 데다가 돈을 맡겨요. 부동산 사업하는 데다가 돈을 맡긴다는 거예요. 그럼 부동산 사업이 잘 되면은 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해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돌려주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. 다양한 수익 구조가 있지만 그 중에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 PF라는 부동산 사업이 있다, 이 얘기입니다. 근데 벌써 지금 고금리잖아요. 고금리 상황에서 몇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. 새마을금고 파산한 적도 있었고 지방에 있는 농협에서 예금 맡긴 거 다시 이제 가져가세요, 이런 경우도 있었고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저축은행들 위험하다, 이런 일도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태형건설 사태 때문에 저축은행들이 또 위험하다,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. 지금 근 한 1년, 1년 반 사이에 계속해서 이런 리스크들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
만약 이렇게 저축은행들의 돈을 넣어 두신 분이 있다면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아마 조마조마하셨을 거예요. 이거 괜찮나? 이러면서. 아마 예금자 보호도 막 찾아보셨을 거예요. 근데 예금자 보호도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실제로 2010년에 저축은행들이 파산했던 저축은행 파산 사태가 있습니다. 2010년, 2011년 요 시기 때 있었어요. 그때 예금자 보호를 받던 5천만 원은 어떻게 됐는지 이 밑에 여기 이제 내용들 보시면은 나와요. 삼화저축은행이라는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 보호 담당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 공공기관에서 질문 답변을 여러 개 내놨는데 이제 예금은 언제부터 찾을 수 있나요? 이런 질문이었어요.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매각 절차 등을 조속히 진행해서 2에서 3개월 내에 금융거래가 재개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. 돈 안 줬다는 얘기죠. 그 다음에 긴급한 돈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1인당 1,500만 원 한도로 약 1개월간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. 이렇게 써져 있죠. 5천만 원 맡겼는데 1,500만 원만 지금 빨리 이제 쓸 수 있다는 얘기. 이런 상황인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예금자 보호를 해준다고 해도 그 예금보험공사에서 어떤 처리가 되고 이제 확인도 되고 이래야 되니까 돈을 찾아서 쓰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. 물론 근데 우리나라에서 예금보험공사도 2010년대 이런 사태를 겪고 나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제도도 개선하고 이래서 실제로 이번에 파산하면 더 빨리 돌려주거나 이럴 수는 있어요. 그치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축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이런 리스크가 터져나오고 하면은 내가 돈을 맡긴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.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이 돈 맡긴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현실에 가족들이랑 행복하지 못하고 내가 직장 나가서 직장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만약 투자를 한다고 하면 투자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. 이런 것 때문에 선호하지 않아요. 이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자면 가능성 파트예요. 이제 제 동생 알려주는 시리즈 영상 목록이 있거든요. 동생이 뭐 잔고 영원이었는데 꽤 돈을 모으는 한 2천만 원, 3천만 원 모으는 것까지 이제 영상을 찍었었어요. 동생한테 맨 처음 알려주는 거 보면은 비상금 만들 때 땡땡 저축은행에 적금도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제 동생 알려줄 당시 2020년, 21년도 넘어올 당시에는 저축은행이 그렇게 위험할 상황이 아니었어요. 금리가 낮고 부동산 넘어간다 이럴 때가 아니었어요. 코로나 터지고 어느 정도 이제 좀 회복했을 때거든요. 근데 부동산 경기도 좋았고 저축은행 재정도 건전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 지금 이제 경험 삼아서 1년 해보는 건 괜찮겠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. 근데 1년 만기가 된 다음에 재예치를 하라고 하진 않았어요. 왜 그러냐면 저축은행 파킹 통장 같은 경우는 이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혹은 재테크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험을 쌓을 가능성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래요. 자,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. 파킹 통장이라고 하잖아요. 파킹이란 뜻은 주차를 해둔다는 뜻이에요. 여러분 자동차를 샀어요. 근데 주차만 해놓고 있어. 그럼 이게 의미가 있나요? 자동차를 샀으면은 우리 소중한 아들, 딸 데리러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타고 여행도 가기도 하고 이렇게 써먹어야지 자동차를 제대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. 근데 내 돈을 파킹 통장에 그냥 주차를 시켜놓고 있으면은 그냥 주차한 거 끝 이거예요. 돈을 굴려봐야지. 여행도 시켜보고 이제 우리 아들 딸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돈을 저축한다든지 굴려본다든지 이런 걸 하면서 돈을 넣고 투자해가지고 잃어보는 경험도 쌓고 불려보는 경험도 쌓아야 되는데 그냥 주차만 해놔. 이런 느낌입니다. 그래서 푸틴이 전쟁했을 때 폭락하는 경험, 그거 버티고 일어나면 수익이 나는 경험, 투자를 해도 손실이 크지 않은 경험, 투자를 잘못해도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구나 이런 경험도 해볼 수 있는 거고 이런 경험 때문에 파킹 통장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이런 게 없어요. 주차만 해두면 운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. 확실한 거예요, 이거는. 그냥 내 돈을 파킹 통장에다가 0.2% 혹은 1% 이렇게 수익률을 더 보려고 돈을 그냥 주차만 시켜놓으면은 움직이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구조를 보면은 은행이 있고 증권사가 있다고 보면은 은행에서 금융상품들을 선택을 할 때는 내가 이제 딱 그 은행에 들어가서 최고의 괜찮은 상품을 골랐다 하면 끝판왕이 파킹 통장이라서 넣으면 그냥 끝이에요.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어요. 보험이나 이런 걸 가입을 할 수 있긴 한데 그럼 은행을 끼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더 훨씬 불리해지죠. 증권사 같은 경우는 돈을 이런
파킹 통장이랑 비슷한 CMA 통장에 넣을 수 있고, 제가 소개하는 뭐 금리 ETF에 넣을 수도 있고, 단기 채권에 넣을 수도 있고, 혹은 좀 더 올라가면 뭐 금 투자를 할 수도 있고, 달러 투자를 할 수도 있고, 부동산 리츠 이런 것도 투자할 수 있고, 주식도 투자할 수 있고, 주식 중에 배당주도 투자할 수 있고, 성장주도 투자할 수 있고, 삼성전자도 있고, 뭐 여러 미국 주식도 있고 엄청 많아져요. 여기는 선택지가 끝판왕이 여기서 끝나버리는데, 한계가 닫혀 있는데, 증권사 같은 경우는 아주 안전한 것부터 아주 위험한 것까지 내 선택지를 훨씬 늘릴 수 있어요. 이런 측면 때문에 파킹 통장에 굳이 돈을 넣지 말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. 이런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. 여러분이 뭐 비상금인데 그래도 이자율 1% 높아서 파킹 통장에 넣겠다 하면은 말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. 여러분 생각도 존중을 하고 이런 것들도 다 알고 있는데 나는 뭐 비상금은 이만큼 넣고 나머지는 투자를 해보고 있기 때문에 파킹 통장도 써보려고 합니다. 이러면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신 거니까 그럼 상관없습니다. 근데 이런 걸 모르고 그냥 파킹 통장이 이자율 0. 몇 프로 더 주니까 여기다 맡깁니다. 저는 더 이상 뭐 손실 싫어요. 이러면은 제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,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. 그럼 이제 더 이상 물어보지 마세요. 뭐 이자율 요만큼 높은데 뭐 파킹 통장에 넣겠습니다. 이 질문 답변 안 할 거예요.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장점 단점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. 행복한 하루 되세요.